반갑습니다. 울팍입니다. 아, 진짜 밥 먹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웃긴 이야기가 있어서 올려야 됩니다. 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제 그 펜션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시골 펜션에서 키우는 개예요. 개 영상이 제가 올리는 주식 영상보다 훨씬 조회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해서 성공하려면 전 서울에 사는데도 마당이 있어요. 개를 키워서 뭐 개랑 뭔가 컨텐츠를 찍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건 뭐 영상 내용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 이건 뭐지? 아, 누나랑 통화한 거. 영상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거의 대부분 그 제 리딩방 무료 리딩방 심지어 무료 리딩방에서 이 링크도 있거든요. 여기도 인원수가 22명밖에 없어요. 22명에 저 빼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 보 프로그램인데 주식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찌라시를 올리거나 이렇게 검색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이런 프로그램 주식 제가 매매할 때 필요해갖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찌라시 올라오고 이게 이틀 전에 미래반도체도 이틀 전에 올렸었거든요. 찌라시가 뭐 어쨌든 이런 거 올라오고 뭐 주가 삼성전자 이런 거 치면은 여기 삼성전자 이게 정보 이렇게 나오는 이 프로그램이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쓰시라고 그냥 링크 걸어서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저로서는 뭐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구독자가 200명밖에 안 되고 심지어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인데 주식으로 가는 거는 100, 조회수 100도 안 나와 10달이 38, 16 이렇게 나와요. 이 강아지 나오는 건 1000회가 나오는데 근데 이걸 영상을 보면서 댓글이 달리는 게 와, 저는 진짜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런 글이 달릴 수도 있구나. 고점에서 얘기하셨네요. 고점에서 얘기하지. 그럼 제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갖고 있다고 여기서 리딩을 합니까? 당연히 이 영상 내용에도 나왔듯이 이 영상을 만든 것 자체가 요 차티스트 다니엘이란 분이 이 방의 회원분이신데 어떤 식으로 매매하냐고. 근데 아진산업 이분이 자기 매매한 걸 먼저 올리셨길래 아진산업 하면서 그 제가 이땐가 이때 방에서 이 무료 방에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땐가 이때 매매하면서 아진산업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전에 이 가게 오픈할 때도 몇 달 동안 이 매매를 못 한다는 것도 여기 방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들어갔던 것까지 해서 이제 이 매매 내용을 캡처를 해서 올렸었고 아닌 사람이 이랬다.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 지나서 그걸 보고서 어떤 식으로 매매 아진산업 봐봐요. 여기서 홀딩했으면 거진 3배네. 제가 여기서 팔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상 내용을 보시면 아는데 이전 영상 내용 여기서 팔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틀 팔고 다음날 그 다음날에 찍은 거잖아요. 그 다음날에 찍고 내가 이미 물량을 다 넘겼는데 영상을 뭐하러 찍고 올리면서 내 물량을 넘긴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분이 1년을 그 매매를 했다는데 상식이 있으면은 1년을 매매를 했으면은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거든요. 뭐 1년 동안 계속 손해만 봤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바코드도 제가 봤을 때는 바코드도 잘 아는데 정말 바코드 막 초창기처럼 그냥 이건 뭐 감이야 이러고 막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정말 뭐 그런 수준이면은 그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이틀이 지났잖아요. 매매를 하고 매도가 완료가 되고 이때 다 팔았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영상을 올린 건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물량을 넘겼다는 게 아니 물량을 설령 내가 넘겼어. 넘겼으면은 내가 뭐하러 이 증거 자료를 영상에 올려. 일단 그게 첫 번째로 말이 안 되고 그러면은 다른 말은 내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물량을 넘겼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틀 전에 다 팔았다고 영상의 내용도 나오고 그런데 물량을 넘겼대. 일단 한번 살펴보자고요. 진짜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너무 웃겨요 말이. 근데 존나 고점에 얘기하셨네요. 당연히 고점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진산업을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일치 차트 매매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거래가 완료된 종목이니 고점이죠. 거래가 완료됐다는 거죠.
넌 빨리 팔아. 이분이 이렇게 빨리 팔았다고 이렇게 올렸었어요. 언제야? 아이씨 왜 안 돼? 12일 이때 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올린 것 같은데 아닌가? 그 전인가? 제가 뭐 하여간 자고 있거나 뭐 딴짓 하다가 못 보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부터 보고 아진 이거 보고 그래 이거 보고서 다시 내려야 돼. 그거 보고 이걸 올린 거예요. 지금 저 이전 영상에 나오는 그 매매 차트를 난 이렇게 매매했었다. 제가 이틀 전에 팔 때도 방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늦게 원래 고점을 보면은 이거 보면은 시가 이 음봉이니까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잖아요. 제가 일어나는 시점이 제가 고점에 어쨌든 못 팔았어요. 일어나는 시점이 여기쯤이었고 아니다. 일어나는 시점이 여기쯤이었고 일어났으면은 시가에라도 팔았으면 더 고점인데 근데 늦게 일어나서 못 팔았다. 그러고 다시 밑으로 쭉 빠지다가 다시 올라올 때 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제가 아쉬워하는 거는 영상에서 아쉬워한 적이 있는데 다시 살 걸. 그러면 다음날 더 먹었으니까 여기서 사면 이만큼 또 갭으로 먹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전날에도 기존에 이때 샀던 거, 이 1월 달에 샀던 거 다 턴 게 요때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종가 베팅을 한 거 이걸 이때 털었다고? 그러면 물량을 넘겼다는 의미는 적어도 이날 영상이 지금 영상에 이게 나와 있다는 건 이날도 아니고 이 거래일도 아니고 영상에서 내가 그래 내가 거짓말 쳐서 여기서 다 팔았다 쳐. 그래도 이틀 전에 판 거고. 근데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원래 저번에 갖고 있던 물량은 그러니까 많은 물량은 이때 다 털었어요. 그럼 3일 전에 판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물량을 넘겼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나는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하고 다시 이때 팔았는데 다시 또 종가 베팅해서 이때 팔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아쉬워했는데 이게 물량을 넘긴 영상이래. 이게 1년을 매매했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상식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어쨌든 계속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진산업을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H차트 매매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거래가 완료된 종목이니 고점이죠. 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저대로 고점에서 존나 잘 매도하셨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고점에서 매도했다 칭하는데 이 영상 보고 산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고점에서 매도했다 칭하는데 이 영상 보고 산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니죠. 지금 이 글이 맞는 글이죠. 고점에서 매도했다 칭해. 내가 고점에서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물량 받아주세요 하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린 건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들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내가 고점에서 이 기간 동안 3개월 넘게 갖고 있다가 지금 영상에서 3개월 넘게 갖고 있다가 이때 전량 매도를 했다. 그럼 이거 나는 끝으로 본 건데 이때 더 올라갔는데 이때 더 다시 사서 못 팔 게 아쉽다. 요 구간 못 먹은 게 아쉽다. 그럼 나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 종목은 끝이라고 봤다가 이날 더 갈 것 같아서 좀 더 먹었다. 이게 끝인 건데 이게 어떻게 고점에서 매도했던 칭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뭔가 트집을 계속 잡고 싶은데 본인도 알면서 저거를 지금 계속 어그로를 끄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막 이분이 바보라는 게 아니라 바보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정말 그냥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막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영상을 제대로 보셨다면 그런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저는 전량 매도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점에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매도 안 하고 홀딩 했겠다고 하죠. 아니 내가 사람들한테 이거 이 종목 아직 한참 갈 거예요. 나 안 팔았어요. 이러면은 홀딩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종목 저 사람 저 밑에서부터 먹었는데도 계속 갖고 있네. 괜찮겠다 하고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잘못을 인정해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이 유사투자 자문업을 그거를 낼 때 바뀐 법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걸로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종목을 언제 사갖고 언제부터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가 됐든 저는 이제 팔았으니까 팔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라는 의미가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영상 초반에도 나오고 후반에도 나오는데 저는 전량 매도를 했고 애초에 영상을 올린 이유도 회원분이 얘기를 하셔서
요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중장기냐고, 포지션이 중장기냐고,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든 잘할 것 같지만 저의 포지션을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방에서 주로 리딩하는 거는 단기로 드렸는데, 아까도 요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되게 오래 갖고 있잖아요.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5개월 만에 이걸 전략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중장기냐고 물어본 것 같아서 요거 보고 물어본 거냐고 말했어요. 요거 본 거 아니 말한 게 아니야. 요거 본 거 물어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근데 이제 처음에 글로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든 건데, 제 기존 영상들을 보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누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걸 알려드리고 제 나름의 관점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뭐 초반의 영상은 나도 뭐 유튜브로 해봐야겠다 해갖고 막 했었는데, 솔직히 이게 뭐 의미도 모르겠고 별 도움이 안 돼서 귀찮기만 하고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유튜브를 안 올렸어요, 잘. 그래서 어쨌든 구독자도 적고. 그런데 좀 부끄러운 얘기죠, 따지고 보면. 제가 노력을 제대로 안 한 거니까. 어쨌든 저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잘 안 했는데, 이렇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 영상 내용에도 나와 있고, 이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올린 거라고. 문의하신 글에 대한 답이고, 무료 채팅방, 이 방 무료 채팅방에 누구나, 심지어 이분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거래 내역이 나오는 일지 매매 차트를 먼저 올렸고, 전략 매도했고, 그건 보시고, 그 건을 보고 어떤 식으로 매매했냐, 정확히는 어떤 식으로 매매했냐는 질문을, 이 건을 보고 했다는 그건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순서상 누가 봐도 저희가 매매를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중장기냐고. 그러니까 이거 오래됐는데 이 건을 판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당연히 저로서는 그 생각이 드니까 이거 보고 얘기를 하는구나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런 과정을 올린 거라고도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고, 영상 내에 어떤 내용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시고 본인의 기준이 있으신다는 분이, 요거는 이제 여기 다른 댓글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 댓글을 단 것 같아요. 전 이제 제 기준이 생겨서 남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용은 더 극혐하고. 이 글에 대한 답이에요. 주식을 하시고 본인의 기준이 있으시다는 분이 어떤 놈이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매도했다는데, 그 영상을 보고 산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전 진심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나 이게 이제 이 종목 끝인 것 같아. 나 이제 매도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고 샀대. 이거 보고 산 사람은 어떡하니? 어디 갔어? 이거 보고 산 사람은 어떡하니? 근데 자기 기준이 있대. 저는 이제 제 기준이 생긴 남 기준은 중요하지 않대.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막 밥 먹으면서 저 답글을 다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이 라면이 어쩐지 이 라면 국물 맛이 밍숭맹숭하더니 내가 물을 많이 넣은 게 아니라 이게 꿈이라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고점에서 매도했던 거 이 종목이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는 건데, 님 말은 결국 제가 영상에서 이거 끝이야, 사지 마, 이렇게 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산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내 글인데 잘 이게 안 되네. 고점에서 매도했다는 건 이 종목이 더 이상 안 가겠다고 생각한다는 건데, 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에는 제가 영상에서 야, 이 종목 끝이야, 사지 마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 영상을 보고 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에? 제 글을 한번 침착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본인이 단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보고 하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로 뜨거우니까 손대지 마. 네 말 듣고 난로에 손댄 사람은 어쩌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뭘 어쩌겠습니까? 멍청하게 손댔으면 자기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죠. 스스로 자기 손을 뭐 자기가 태워먹든 뭘 하든 병원을 가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제가 이 산은 여기가 꼭대기인가? 근데 이제 위험해. 이 산은 좀 위험해 보여요. 전 이제 하산해요. 이제 산 내려가요. 여러분, 저 산 내려갑니다. 이 산 위험해 보여요. 이렇게 말했는데, 제 말을 듣고 이 산 올라가야지 하고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저들 어떡하냐?
그 청개구리들을 제가 어떻게 하냐는 거냐죠. 제가 어떻게 해야죠? 제가 대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떡하지? 어, 이, 조정석이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신용을 쓴다고? 잘 됐으니 다행인데 이게 아마 맨 처음 단글인가? 이게 먼저 달았는데 근데 왜 이게 더 위에 있지? 뭐 어쨌든 이 글이 먼저 단글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정말 친절합니다. 저 신용을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30% 신용에 들어가는 비율이 자본금의 30%가 넘지 않아야 하고요. 기간을 정해두고 일정 기간 지나면 이자를 생각해서든 익절이든 손절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영상에 나와요. 제가 신용은 보통 3거래일 내로 하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익절이든 손절이든 해야 된다고. 영상을 보면은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영상을 제대로 안 본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아진산업에 물려갖고 지금 어그로를 계속 끄는 건지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 건지 아니 자기가 물렸으면 이런 걸 보고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올린 것 같아. 단톡방에 계신 분이 질문을 드렸던 영상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 글을 단 거는 영상에 제가 이 내용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상의 내용이 보면은 이 얘기도 해요. 신용을 써도 3거래 내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밥 먹다가 이걸 올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영상을 올렸어. 그래서 이제 추가 글을 달아요 제가. 질문자가 어느 정도 주식 구력 7년 이상이시면 이거는 이 질문자는 이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제 방에 요 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5년인가 7년 이상 주식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이상이시면 자기 매매법이 있으신 회원의 질문에 저의 매매 방식법에 대해 설명이 있었던 것을 유념하시고 시청해. 이 내용이 뭐 이게 제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어쨌든 지금이 너무 이게 막 TV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그냥 개인 유튜브거든요. 제 SNS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생각 적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분한테 필요한 영상을 이거 보고 이해하세요 하고 올린 거예요. 영상 내용에도 나와 있고 그게 그래서 올렸다는 게 그리고 심지어 이 내용도 영상 내용에 나와 있어. 저는 이 글을 쓸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내용이 영상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저희 매매 방식법에 대한 설명했던 걸 유용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 선물이라는 레버리지 매매도 하고 있으며 주식 신용거래는 고작 원금의 40% 원금의 40%면 1.4배란 말이에요. 1.4배. 근데 해외 선물은 원금에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25배까지 됐었던 건데 22배인가? 하여간 적어도 20배는 넘어요. 그럼 그만큼 훨씬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대신 그만큼 리턴도 크죠. 효과가 있게 해당 방식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신용은 훨씬 리스크가 적습니다. 왜냐면 나는 25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1.4배는 거의 리스크가 없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글을 다니까 이분이 전 이제 제 기준이 생긴 남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용은 더 극혐하고요. 아니 자기가 기준이 생겼는데 남이 신용을 쓰던 말든 왜 그거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생겼는데 남의 영상을 기웃기웃대면서 보러 다녀. 저는 이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오류를 발견하고 있어요. 극혐하시는 걸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팩트를 날렸죠. 님이 극혐하신다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불법적인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매매라고. 심지어 거래 중인 걸 올리는 게 오히려 불법이에요. 그 유사투자 자문업이나 이런 거 금감원에 물어보세요. 이런 걸 물어보시면 아시는데 거래 중인 걸 올리는 게 불법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밑에서 사놓고 야 이거 사 하는 게 되니까. 근데 난 다 팔았다고 해서 올린 건데 정말 이분 짱구 맞는 것 같아. nik행일치라고 해야 되나? 극혐하시는 걸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극혐하신다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합법적으로만 하니까.
심지어 기준이 생기신 분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타인의 것을 볼 필요도 없고요. 근데 저는 제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매매하고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항상 타인의 매매 방식을 보면서 저런 방식도 있구나 하고 공부를 합니다. 저는 제 방식을 설명할 뿐이지 저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님이 하시는 모양새는 님이 정답인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내 방식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데 내한테 와서 신용을 쓴다고? 잘 됐으니 다행인데 이러고 저는 이제 제 기준에 의해서 남 기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신용을 극혐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야? 그리고 자기가 맞고 내 내가 내 집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띵동 하고 오더니 누구세요 했더니 나는 네 방식이 틀려. 네가 말하는 건 다 틀리다고 생각해. 왜냐면 난 그렇게 안 했거든. 내 방식이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난 너가 하는 거 극혐해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님처럼 저랑 다투다가 그 언제 영상이지? 이건가? 아 3주 뭐 어쨌든 이 영상들 안에 있습니다. 영상들 안에 있는데 그때도 올렸어요. 저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 심지어 뭐였지? 제 채널에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무슨 경제 관련 영상이었는데 뭐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뭐 비트코인이었나? 뭐 하여간 그런 거에 관련 영상이었는데 서로 의견이 달랐어.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분처럼 그건 잘못됐어. 뭐 이렇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지금처럼 그분에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오류만 짚어줬어요. 팩트만 체크를 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댓글에 달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유튜브로 와서 보더니 내 유튜브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유튜브에다 댓글을 달았나? 아니면 거기서 보고서 내 유튜브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나? 아니 유튜브에서 뭐 고작 저렇게 하는 놈이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뭐 제가 뭐 매매를 못하는 뭐 그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수익이 더 높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좌 까자. 나는 뭐 두려울 거 없다. 그래서 계좌를 깠거든요. 깠는데 까고 나서 저한테 이제 형형거려요. 지금은 잘 지내요. 잘 지내는데 형형거려. 저는 그러니까 누구랑 막 격을 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가 내 말이 무조건 옳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 이런데 이렇다. 근데 상식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누가 봐도 상식선인데 비상식적으로 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바꿔주거나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그걸 살아가야 이렇게 할까? 제가 조금 약간 저는 항상 이제 주식을 강의를 만약에 할 때나 이럴 때는 제가 제가 중요시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은 정말 기술적이다. 어떻게 하면 뭐 몇 프로 먹고 어디 구에서 어떻게 한다.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인드예요.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내가 어떤 관점에서 여기를 진입을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왜 매매를 하는지 막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매매법에 대한 거는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게 이게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뭐 나랑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이 매매법을 알려줘도 저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히 알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그러니까 뭐 그걸 백날 알려줘도 뭐 매매법이나 이런 걸 백날 알려줘도 나랑 생각하는 게 바르고 뭐 동전이 예를 들어서 숫자 100만 있는 사람 100만 본 사람은 태어나서 동전이 그 숫자 부분만 본 사람은 동전이란 건 원래 숫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동전은 원래 앞면이 뒷면이 다 있어 이렇게 알려주면 그 사람은 근데 난 평생 100이라는 숫자밖에 못 봤는데 제 말의 관점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도 1 더하기 1이라는 거 알려줘도 그 사람은 계속 평생을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배운 사람이야. 1 더하기 1이 어떻게 2야? 1 더하기 1은 귀요미인데? 뭔가 공식을 알려줘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관점이 다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뭐 너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 뭐 회사는 다니고 있냐, 수익이 얼만큼 나냐,
그럼 너가 그 정도에서 이 정도로 투자했을 때 너가 안정감이 어떠냐? 계속 매매를 했을 때 만약에 너가 뭐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이 정도까지 손실을 볼 수 있냐? 없어도 되는 돈인 정도로만 투자를 해라. 그런 걸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점도 중요하고 마인드도 중요하고 신법이라고 해야 될지 뭐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뭐 논문을 쓰고 막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는 그런 게 하여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나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극혐하시는 걸 굳이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극혐하면서 그게 님이 극혐한다고 해서 내가 뭐 어디 노숙자를 극혐한다고 해서 노숙자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말해서 뭐 이재용이 너무 부자야. 이재용 극혐해. 너무 부자야. 왜 이렇게 부자야? 극혐해. 이재용이 잘못됐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노숙자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이재용으로 바꿨습니다. 뭐 어쨌든 심지어 기준이 생기신 분이 여기저기 찾아내면 타인의 것을 볼 필요도 없고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분은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았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어디 가서 내 기준이 막 어디 가서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내 기준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그 누구지? 그 뭐냐? 돈짱인가? 뭐 돈짱인가 이런 뭐였지? 돈짱. 돈깡이란 분이 뭐 이거 그거 올린 거 있는데 거기에는 댓글 하나 단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뭐 호가창에 관한 얘기인데 왜 매도 호가가 더 많은데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매수 호가가 더 많으면 밑으로 빠지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매수 호가가 많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사겠다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사면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그거에 관해서 자기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동깡님의 채널에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내 댓글을 어디다 썼는지 몰라서. 이건가? 아닌데 여기 자기 댓글은 맨 위로 올라오죠. 여기 아닌데 이건가 보다. 오르는 호가창의 특징. 저는 호가 매매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호가 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별 내용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분에게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별 내용이 없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제 기준에서 저분이 모른다 그래서 이거 설명한 게 있거든요. 외소가에 깔려있는 대기 매수 많이 없을수록 모르겠어요. 패턴인 것 같아. 매도가 물량이 많으면 훨씬 많이 오르는 것 같다. 이분은 호가 매매를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감이죠. 이분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한다 정확히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명칭이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기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아까 그분처럼 이분이 하는 게 너 그거 틀렸어. 넌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됐어. 그게 아니라 저분이 하는 거에서 모르겠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 놓은 겁니다. 매도가 물량이 더 크다는 건 매도 10만 주, 매수 1만 주 이렇게 예를 들었을 경우 어떤 특정 개체가 이 종목을 매도하기 위해서 가격을 상단 매도가에 걸어뒀다는 것을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유튜브를 보면서 내 그거를 설명하게 되네. 이거는 우리 거기에도 알려주고 싶었던 건 내용인데 호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호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격대가 호가 있어. 여기가 매도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럼 여기에 얼마가 나와요? 한 10만 주라고 나와. 여기 매수 물량이 한 만주, 천주 이렇게 쌓여 있어. 호가에. 여기 1만 주라고 나와. 이런 종목은 대체로 올라간다는 건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개체, 그러니까 이 개체라는 건 세력을 말하는 건데 그냥 일단 개체라고 썼거든요. 세력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쓰기 그래서 세력이나 혹은 뭐 동호회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특정 목표가를 올려놔요. 거기다 매도를 걸어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고 그러니까 여기에 물량보다 여기에 매도가 이만큼 쌓여있다는 건 얘는 이 가격대에 팔겠다는 거잖아요. 걸어뒀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이슈도 거래도 없는 종목에 저렇게 걸어두진 않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뭐 오늘 테마는 뭐 2차 전지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 오늘 오른다. 그러면 나 오늘 오늘이구나. 예를 들어서 동호회야. 어?
언젠가 2차전지 관련주 올린다는데 아 오늘이었구나. 오늘 저기 찍겠네. 그 가격에 걸어두자. 걸어두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약속된 뭐가 있잖아요. 아 걸어두자. 그럼 그 가격까지 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걸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걸어두니까 이 종목은 간다는 거죠. 약속돼 있는 그 날짜가 있는데 아 우리 동호회 언제 그 뭐 뉴스 뜨면 팔래요. 그 가격 정도에 팔래요. 다 그 가격에 걸어도 다 그 가격에 걸어뒀다는 얘기는 아 오늘 날짜에 그날에 간다는 날짜가 오늘이구나. 오늘 가겠다. 해서 매도했다고 보는 경우 대체로 상승 중인 종목인 테마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런 걸 이제 지금 설명한 종목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정 매물대가 지정가의 매도가를 걸어두기 때문에 아 오늘 파는 날이라 매도를 걸어뒀구나 하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통 매도를 한다는 개념을 사람들이 보통 시장가나 현재가에 많이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는 개념이 현재가 개념을 잡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더 많으면은 팔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안 가야지 왜 가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왜 좋은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높은 가격에 팔려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이 높은 가격에 팔려는 사람이 한다는 건 이 종목 자체가 오늘 간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이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 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간다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듣고 사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간다는 이슈가 모멘텀이 매력적이면은 이 가격에 사도 되겠네 하면서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위로 사고 하니까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걸 설명한 거고 그 가격대에 매도를 걸어뒀다는 건 올라갈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급과 수요를 생각해봐도 되겠는데요. 저 위에 파려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 위에 가격으로 올라가는 동안 사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매수가 밑에 쭉쭉 깔려있는 종목은 저 밑에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앞서 설명한 험해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10만 주고 1만 준데 여기 뭐 얼마 안 올라가고 뭐 여기서 한 1,500원 1,500원 단위로 할게요. 1,600원 1,700원인데 1,800원에 99,000주가 걸려있어. 이런 거는 조금 험해도일 가능성이 높죠. 이 정도까지 오르다가 싹 빼버려. 싹 나가. 요럴 때는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럴 때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험해도가 아닌 경우에는 밑으로 빠진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설명했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하게 됐는데 뭐 그래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게 됐고 원래 내 글로 돌아와서 이 답글 다 어디 갔지? 왜 답글 다 삭제됐냐? 어.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극혐하는 걸 굳이 보실 필요도 없고 님이 극혐한다고 해서 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기준이 생기신 분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 타인의 것을 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봅니다. 보고 제 의견을 가서 타진을 해요. 근데 너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극혐한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뭐 그 사람들 그 사람만의 매매 방식이 있는 거고 저 반의 방식이 있는 거고 뭐 내가 해서 내 방식대로 수익 나면 그만인 거고 수익이 안 나면 그 사람 방식을 따라할 수도 있는 거고 따라 하라고 그 사람도 올린 거니까 공부를 합니다. 제 방식을 설명할 뿐이지 저것이 정답이 제가 이렇게 한다 해지 제가 정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있으면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은 자기 기준도 있고 한다면서 이걸 보고 고점에서 제가 분명히 사지 말고 난 다 팔았으니까 이 종목은 끝났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산 사람은 어떡하니? 이분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야. 정상의 사고를 갖고 댓글을 다는 게 아니야.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분이 무슨 생각인지 뭐 어떤 의도인지 궁금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제 방식 설명일 뿐이지 저걸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님이 하시는 모양새는 님이 정답인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시네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님처럼 저랑 다투다가 제 채널이 아닌 채널에 경제 이야기 다투다가 와서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채널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 뭐 관련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뭐 저 계좌를 깠는데 까고 나서 내 계좌를 보더니 처음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뭐 부모님 돈 물려받아서 돈이 많을 수도 있잖아. 더 밑에 깠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인정을 해. 근데 내가 계좌를 까자고 한 것도 아니야. 아, 까자고 한 건 내가 한 거일 수도 있다. 내가 했나?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계좌 얘기는 너는 얼마나 매매를 잘하냐, 나한테 매매를 뭐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넌 얼마나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좀 더 봐야겠다. 뭐 어쨌든 그래서 계좌를 까서 조용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를 까긴 했습니다만 그 친구는 그러면 자기가 된 의사는 근데 자기가 말한 거는 자기는 이런 의도에서 얘기했다 했지 뭐 자기가 해서 한 건 아니래. 난 애초에 네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없다.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 했는데 네가 내 거에 대해서 뭐라 했다. 그렇게 하고 얘기 잘하고 그리고 뭐 종목 가끔 얘기하고 그러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애초에 계좌를 까자는 것 그 친구 뭐였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겸손하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분한테 겸손하라고 할 건 아닌데 여기는 어쨌든 아까 설명했더니 너가 지금 내 집에 문 열고 찾아와서 나한테 말하는 거랑 똑같다. 내 공간인데 네가 여기 와서 나한테 신용 너 극혐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님이 그렇게 안 살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인 만큼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시간 전이니까 50분 이게 최근이지. 저는 주식 1년 차인데 다 보이는데요. 물량 넘기는 거. 이게 뭐냐고. 내 구독자 수가 안 나오나? 243명인 게 나오는데 243명이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안 나오나? 영상의 조회수도 아마 나올 텐데. 물량을 넘긴데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물량을 넘긴 건 흔히 자, 여기서 우린 또 주식 공부를 해야 되죠. 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물량을 넘긴다. 물량을 넘긴다는 정의는 1. 통정거래. 그러니까 세력이에요. 제가 세력이에요. 세력인데 세력과 세력 간 그러니까 동일 세력이죠. 동일 세력이거나 뭐가 됐든 팀이야. 팀. 다른 세력이든 동호회끼리든 뭐가 됐든 얘네는 팀이야. 갯돈으로 보면 돼. 갯돈. 갯돈을 불린다고 보면 돼. 불린다고 보면 돼요. 갯돈 여기 1000만원이 있어. 얘 1000만원 부어. 2000만원이 돼. 2000만원 부어. 3000만원 부어. 1, 2, 3, 4. 1000만원씩 붓고 얘네가 돌아가면서 돈을 가져가. 그게 갯돈이잖아요. 뭐냐면 단가가 1000원이야. 지금 호가가 1000원이야. 근데 1000원에 만주를 샀어. 만주를 샀는데 얘가 이걸 1200원에 올려. 1200원 올리고 다른 세력이 1200원에 만주를 사. 물량을 얘네한테 넘기는 거죠. 이 통정거래 요때 물량을 넘긴다고 해요. 흔히. 이러면서 계속 뭐 그 다음에 1200원인데 여기서 이제 만주 해갖고 더해서 뭐 1500원에 팔고 얘는 1500원에 사고 이렇게 해서 호가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야. 이게 통정거래고 이게 물량을 넘긴다는 의미 하나예요. 두 번째, 물량을 넘긴다. 물량을 넘긴다는 건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물량을 넘긴다.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야. 하나,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당연히 제가 손해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에 샀어. 내가 이게 5000원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한 4700 얼마에 팔아. 나는 내가 이때 샀던 물량을 이때 매도를 친다는 건 넘긴다는 거지, 물량을. 불특정 다수에게 물량을 매도해서 넘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뭐 5,000원이 됐든 뭐 다시 1,500원이 됐든 막 100원이 됐든 90원이 됐든 뭐 만원이 됐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종목을 갖고 가야 돼요? 워런 버핏도 죽기 전에 팔겠다. 물량은 어쨌든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이라는 게 원래 불특정 다수에게 물량을 넘기는 행위예요. 매도라는 게 그런 행위니까. 근데 내가 이틀 전에 매도를 했어. 근데 내 물량을 넘겼대. 따지고 보면 맞아. 이분이 어떤 의도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주식 1년 차인데 다 보이는데요? 물량 넘기는 거? 이게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은 아닐 거란 말이야. 당연히 내가 매도했으니까 물량을 넘긴 거지 누군가에게.
근데 내가 주식 주식이라는 게 이란 게 원래 그런 거고 합법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마치 잘못인 양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그럼 두 번째 경우인데 불법인 경우가 뭐냐면 제가 사람들한테 아직 안 팔았어. 아까 설명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아진산업을 아직 안 팔았어.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5,000원까지 갖고 왔는데 내가 1,000원에 샀어요, 여러분. 나 평단 되게 낮죠. 나 주식 잘하죠. 내가 지금 5,000원까지 갖고 지금 이제 이게 주가가 5,000원인데 내가 지금 들고 있어요, 여러분. 봐봐, 나 아직 안 팔았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1만 원까지 갈 것 같아. 쭉 홀딩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내 영상이 그랬어. 그래놓고 내가 쭉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또 오르는 거 보고 팔아. 그게 물량을 넘기는 거지. 그게 불법인 거지.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불법이 저예요. 저는 근데 이틀 전에 다 팔았다고 했어. 다 팔았다고 했어. 나 이만큼 유니스 팔았다. 이게 물량을 넘긴 거래.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어 굉장히 어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지적 장애가 있거나 어쨌든 제 기준에서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 이거는 정말 주식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근데 이런 것도 좀 그래요. 솔직히 막 몇 살짜리 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식이 막 무조건 아니 뭐 제가 너무 다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따지려고 드는 건데 너무 그러니까 막 어린애 심정까지 이해해 주려 뭐 이러는 거가 되는데 어쨌든 저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제가 이게 먼저단 거 34 이게 먼저다. 제가 매도한다고 알리면서 물량을 넘긴다고요? 누구에게요? 왜 이렇게 굵어졌지? 누구에게? 왜 이렇게 굵어? 누구에게요? 진짜 궁금해서 근데 일부러 어그로 끄시는 거 아니면 바보가 신념을 가지고 무섭다는 걸 실천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 물량을 넘기다 제가 세력의 통정거래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통정거래에 관한 내용이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배제하고 두 번째 물량을 넘긴다. 합법. 주식이란 게 원래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내 물량을 누군가는 사는 거고 개돈처럼 그 사람이 더 나중에 팔면은 그 사람은 5,000원대에 사서 만원대 갈 때까지 갖고 있다가 뭐 눌렸다가 다시 가든 뭐가 됐든 팔면 그 사람은 수익인 거고 5,000원에 샀다가 2,500원에 손절하면 그 사람은 손절인 거고 주식이란 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합법인데 이걸 얘기를 한 것도 아닐 거잖아요. 이렇게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요? 물량 넘기는 거?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거. 그럼 결국에 얘기하는 건 불법인 건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물량을 넘긴다고 하면서 다 팔았다고 하면서 물량을 넘기는 게 말이 되냐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쭉쭉 가져가고 이렇게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고 내가 몰래 팔아야 그게 물량을 넘기는 거지. 나 다 팔았는데 뭘 물량을 넘겨. 이거 정말 웃겨서 웃었어요. 비웃은 게 아니라 물량을 넘기는 의미는 알고 말하시는 거예요. 통장거래를 말씀하는 게 아닌 이상 제가 물량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떠넘긴다는 말인데 제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매매하면서 올린 것도 아니고 2일이나 지난 매매 내역을 올린 건데 그럼 제가 매도를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워렌 버핏도 파는 마당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종목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물량을 안 넘기고? 아니면 일부러 낮은 가격에 팔거나 손해를 무조건 보고 손절만 해야 된다는 건가? 너는 고점에서 팔면 안 되고 물량을 아니 밑에서 팔아도 내가 1,000원에 사도 500원에 팔면 그만큼 물량을 500원에 넘긴 거잖아. 이것도 말이 안 돼. 정말로 궁금해 어떤 사고방식 1년을 매매하면서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지. 매도를 2일 전에 전량했다고 알리는 영상을 올린 건데 물량을 넘겼다는 게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보유 중인데 계속 갈 거다 하면서 제 물량을 조금씩 팔아치우는 게 그래 보유 중이면서 아까 설명했던 지금 5,000원인데 이거 만원까지 가요. 여러분 팔지 마세요. 절대 팔지 마세요. 안 산 사람 있으면 당장 사세요. 이러면서 내가 내 물량을 계속 팔아치워. 그러면 인정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다 팔았다는데 물량을 넘기는 거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 어그로를 끄는 건지
아니면 정말 1년 동안 뭔가를 완성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런 수준인 상식밖에 이야기는 1시간을 매매해도 안 해본 사람 수준인데 여기까지입니다. 바보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이분이 과연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지, 다 봤으면 이해는 했는지, 이해를 했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이해를 했는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설명을 한다는 게. 어쨌든 저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제 입 밖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되새겨 봐요. 내가 과연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했는가. 왜냐면 어쨌든 제가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제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 관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으니까 온전히 나의 것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라서 뭐 이런 일도 있다. 그리고 동강님을 좀 태그해서 조회수 좀 빨아봐야겠어. 뭔가 유튜브로서도 좀 성공을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이런 분들을 보니까 그 저희 방부는 요거 이런 거 보고 그냥 넘기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이게 화가 나거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우라가 치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해. 그냥 답답하고 무슨 생각이지 궁금하고 이런 게 우라가 치미는 건가? 뭐 어쨌든 그래요. 다단계식 리딩방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아니 구독자 240명에 방에 22명인데 무슨 다단계식 리딩방이야. 이것도 아닐 거라는 거잖아. 그냥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니캥일지 짱구예요 짱구. 라더견 사태 보고 아는 척하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 라더견 그 임창정 뭐 어쨌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